네, 안녕하세요. 김콘입니다. 자, 오늘은 떤 얘기를 해볼까 좀 생각하다가 이 축구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축구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프로팀에서 축구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보통 축구 시즌이 들어가면은 거의 주말에 경기가 있죠. 뭐 평일날로 경기가 있는 시즌도 있는데 보통 일주일 단위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있을 때 뭐 분석관의 어떤 스케줄 이런 거는 좀 다음에 한번 또 달아볼 거고, 이럴 때 축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분석을 하시는 글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현직에서 프로팀에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한 일주일 남았어요, 경기가. 일주일 남았을 때 상대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상대팀을 한 경기 갖고는 분석하기 힘들어요. 물론 그 팀이 뭐 똑같은 포메이션을 쓸 거다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갖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은 5개 정도를 모았고, 경기 분석, 뭐 영상이나 보고서 쓸 때는 한 3경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관이 뭐 그 경기를 어떻게 편집을 하고, 아니면 우리 팀 것도 분석을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편집하고 어떤 종류의 편집을 하는지는 좀 분석관의 좀 스케줄, 분석관의 뭐 일주일 이런 쪽으로 해서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관이 감독 코치랑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뭐 저희 팀에 훈련을 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석관들 중에서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감독이랑 뭐 코치가 전술 얘기를 많이 하는 분석관도 있는데 많이 안 하는 분석관도 많이 있어요. 영상만 전달해주고 뭐 선수들이랑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이거는 좀 케바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뭐 다른 분석관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뭐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요거를 좀 준비했어요. 화이트보드. 원래 감독님 방에는 이제 길게 돼 있어가지고 좌석도 있고 되게 뭐 축구 모형 있죠, 축구판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집이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옛날에 사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 좀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가져나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영상 편집 막 이런 거 말고 본격적으로 전술이나 감독 코칭 스택이랑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지,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시기 편하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뭐 길이 좀 거슬리는데,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이런 보드판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팀 뭐 포메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거의 뭐 포백도 많은데 3백 쓰는 팀이 많기 때문에 3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있고 5-4-1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 있다. 되게 좀 간격도 많이 안 맞네요. 자, 여기가 수비 지역이고 공격 지역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서 있다. 여기 좀 편하게 요거를 좀 오늘 그려볼게요. 자, 이러면 좀 알겠죠? 이게 수비 지역이고 공격 지역인데, 자, 이럴 때 상대 팀을 분석할 때는 상대 팀이 공격할 때 어떤 포메이션을 쓰는지 우선은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상대 팀이 만약에 어떤 걸 한번 써볼까요? 상대 팀이 만약에 뽀백이다. 뽀백인데 4-4-2로 쓴다. 한번 봐볼게요. 그럼 상대 팀이 빌드업 하는 걸 우선 씁니다. 저겁니다. 자, 공격수 2명 있을 거고, 뭐 여기 측면에 이렇게 있을 거고, 수비수. 자, 빨간색이 상대팀이죠?
자, 상대팀이 4-4-2로 이렇게 쓴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수비하는 밸런스, 수비 진영이랑 상대팀 공격 진영을 우선 이렇게 표시해놔요. 이래 놓고선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 팀을 어떻게 수비할 건지 얘기를 먼저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써요. 자, 4-4이면은 투톱이란 말이죠. 투톱인데, 자, 이렇게 둘이 쓰는 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좀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쓰는 팀도 있을 거예요. 이거 팀마다 좀 다를 거예요. 다른데,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도 이때 수비는 누가 멘트를 하고 누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먼저 가장 정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두 명의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술이 다, 이 안에서도 전술이 많이 다르고 움직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제가 기억나는 것들, 제가 했던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대가 두 명의 공격수가 있어요. 그럼 수비수는 몇 명을 써야 될까요? 자, 이거를 굳이 뭐 1대1 맨투맨 한다고 해서 수비수를 폭백으로 놓는다. 그러면 이 수비수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두 명이 있을 때는 꼭 머릿수를 한 명을 더 놓는 것을 많이 좀 선호를 해요. 대부분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포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쓰리백이 아니라 포백이다. 포백일 때, 뭐 중간에 원래 원톱만 있던 팀이 한 선수가 갑자기 올라와 버렸어요. 중간에. 전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 수비수들은 경기 도중이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 1대1로 마크해버리니까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감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내려와 달라고 해요. 내려와가지고 이 선수 한 명을 좀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요. 앞에서. 본인들이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선수 체크 문제예요. 선수 체크 문제가 이 감독 코치님이나 이 선수들 동안 미팅을 할 때 약속을 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단 말이죠.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뭐 또 볼란치를 둔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쓰는 팀도 많은데, 한 명이 수비형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것도가 아니죠. 이 선수도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좀 스위칭하면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럴 때는 이 측면 수비수들이 이만큼 올라오죠. 매우 공격적으로 가죠. 그래서 뭐 3백이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수비수 한 명이 내려가서 이게 이 선수들이 좀 벌려서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고 이 선수가 올라가는데 자 이런 경우도 상대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걸 체크할 때 자 이렇게 이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선수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선수가 잡았을 때 각 포지션마다 그 약간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선수는 누가 잡을 건지. 자, 이 선수는 자, 이 선수가 잡을 건지, 이 선수가 잡을 건지. 요것도 웬만하면 정하고 갑니다. 이게 정하고 안 하면 이 선수도 애매한 위치에 서 있고 이 선수 나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면 이 선수가 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계속 먹어버려서 이 공간으로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디테일하게 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누가 잡을 것인지 이럴 때 뭐 다른 선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 안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건데 그 땅 따먹기를 어떻게 좀 힘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공격. 공격 장면에서는 이거 좀 좋은 게 아니네요. 그래서 자, 공격 작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이 저희가 5-4-1을 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물기가 좀 남아있네요. 자, 자,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수비는 했고, 자, 빌드업 나갈 때 어떻게 빌드업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전지훈련이나 시즌 전에 많이 약속된 플레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5-4-1을 섰을 때, 자, 변형 3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빌드업 장면을 만듭니다. 그러면 선수들한테 찍어줍니다. 정확히. 너는 이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거 찍어줘요.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그런 거 찍어주냐 하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찍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공격 자격에 나가요. 자, 공격 자격에 나가면, 자, 이 선수는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나가고, 이 선수가 이렇게 나가고, 자, 양쪽 사이드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내려오고, 너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 선수는 네가 이렇게 내려가면 너는 한 요 정도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 기본 3-4-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네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자, 넌 이렇게 있을 거고, 너네는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자, 3, 4,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걸 전술적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거는 수비, 이거는 공격,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 작업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자, 어떻게 공을 이동시킬 건지. 자, 너는 여기서만 위주로 움직여. 자, 1학기 왔을 때 약속된 플레이 때 뒤에 뒷공간 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단순해요. 많은 건 없어요. 어차피 이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예측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전술적인 부분은 되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술을 그라운드 선수가 어떻게 운영하고 선수가 잘 이행해 주는지가 가장 큰 겁니다. 자, 아까 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상대 수비가 그러면 압박을 들어올 때 자, 맨투맨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자, 볼이 여기 있었을 때 맨투맨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네가 내려와. 네가 내려왔을 때 너의 앞에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부분 전술이라고 해서 지역에 뭐 또 나누고 이 지역에서 네가 이렇게 움직여.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사후 분석을. 그 경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전반전 끝나고 얘기하고 잘 된 부분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냥 경기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에 설명을 드렸어서 이런 뭐 디테일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영상을 뭐 어떤 식으로 짜는지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도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격 수비입니다. 공격 수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자, 사후 분석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를 분석하신다는 분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은 좀 그런 건 싫어해요. 왜냐면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진짜 쉬워요. 솔직히 뭐 어린 친구들도 축구를 좀 좋아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적인 장면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골 장면 갖고 분석을 한다. 뭐 언론이나 텔레비도 많이 나잖아요. 되게 분석이라고 하는데 결국 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선수들한테 뭐 되게 뭐 동그란 원을 이쁘게 표시해가지고 화살표를 넣는다 이런 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뭐 여기 빈 공간이 나는데 이 선수가 좀 더 땡겼어야 돼요 이런 얘기 뭐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결과가 이미 일어났고 이 상황에서 잘못된 점을 찾는다? 그러면 쉬운데 제가 생각하는 좀 가장 분석하는데 좀 잘하는 분석이다. 이러려면은 그 팀의 전술을 모르고 분석하는 거는 솔직히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해외 축구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선수 출신도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선수를 뛰었으니까. 근데 해외 축구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 팀을 한다. 분석 엄청 많죠. 뭐 티키타카 뭐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팀이 수비 밸런스, 공격 빌드업 작업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하고 나간지는 모르죠. 그 팀에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 팀 경기가 진짜 오래
보고 누적돼가지고 아 이게 공통된 패턴이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딱 한 몇 장면만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는 뭐 이렇게 잘 움직였고 한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 어떻게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분석은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보시거나 좀 이해 가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완벽한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팀의 확실한 전술을 알아야 되고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기로 했는지 약속된 플레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많이 유익해요 보니까 유익한데 그 분석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저도 처음에 한 분석관이 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컨설팅으로 팀을 분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선수들 다 모아놓고 이 팀이 어떤 팀인지도 몰라요. 그냥 포메이션이 보고 무슨 경기를 분석을 하는데 이 팀이 무슨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그냥 일반 분들처럼 한 경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그것도 감독 코치님 있고 선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진짜 부담감 장난 아닙니다. 근데 또 컴퓨터도 또 말썽 막 혼자 준비할 때는 다 잘 되는데 막 선수들 앞에서 미팅 룸에서 하는데 막 빵 나고 막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축구판을 좀 떠나서 예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제가 있을 때, 이, 뭐, 폭백이라고 하면 측면 수비수들이에요. 특히 뭐, 프로랑 아마추어, 뭐, 차이가 가장 큰 거는 저는 뭐, 공격수 미드필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 수비수들입니다. 이 측면 수들이 공격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큰 차이고, 프로랑 아마추어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이드백에서 얘기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다 했어요. 아, 이게 좀 잘못됐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너는 왜 이 공간을 차지를 안 하고 계속 여기 머물렀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많은데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면 패스도 빨리 받아줄 수 있고, 뭐 크로스도 올려줄 수 있고, 이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문제점으로 잡았어요. 제가 문제점을 잡았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적을 받았던 선수죠. 그 포지션에 그 선수가 저한테 다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축구도 모르면서 무슨 분석을 하러 왔냐고. 그래서 저는 좀 무섭잖아요. 예,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서 아, 뭐 좀 문제가 있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은 아, 나는 우리 전술이 감독님이 나는 수비 라인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나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 팀에. 근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선수는 그 전술을 잘 수행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 공간인데 왜 안 나갔냐? 이건 잘못됐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감독님이나 코치들은 이런 말 듣고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어떤 생각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분석이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 혼자 어디 뭐 그냥 뭐 블로그나 뭐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데 진짜 이 뛰는 선수들이나 이 뛰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이 경기를 이 팀의 경기를 한 5경기, 한 10경기 봤으면은 조금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제 실수는 그 한 경기만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그 장면, 골 장면, 시점 장면 갖고 분석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되게 쉬운 분석이에요. 쉬운 분석이고 할 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뭐 분석관을 꿈꾸신다는 분들한테 제가 좀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영상을 많이 보세요. 영상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영상을 많이 봐야 계속 이러네? 이건 왜 계속 이러지? 이런 식 의문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게 돼요. 그게 조금 좋은 분석이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디테일한 전술, 뭐 쓰리백의 전술, 뭐 헛백의 전술
빌드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왜냐면 팀마다 다르고 감독님 성향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선수마다 포지션마다 선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상대팀 분석을 할 때, 아니면 우리 뭐 사업 분석을 할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야겠죠? 올려야겠는데 또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따로 요청하시는 게 없으면은 다음 영상은 이 분석관, 너무 분석관으로 가나요? 근데 저는 분석관이었으니까, 분석관이 어떻게,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스케줄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